자, 여러분, 그, 우리가 저기 뭐야, 원래는 하루를 더 보강하도록 지금 학교에서 지금 정해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보강 일이 아마 1일 월요일인가? 아마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보면, 봅시다. 7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7월 1일 아닌가? 7월 1일인데, 6월 29일이 아마 보강일로 돼 있었나? 뭐 여하튼 그 하루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강의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는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교수나 강사가 알아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음, 제 계획으로는 한 대략 1시간 분량, 1시간 분량으로 해서 음, 한 3주에 걸쳐서 그 동영상을 추가를 하려고 해요. 동영상 강의 추가해서 보강 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저한테는 어제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바로 이어서겠죠.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뭐 전화 받고 뭐 문자 오고 하다 보니 조금 어질어질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교재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챕터 1에 지금 끝내고 우리 챕터 2로 넘어갔죠, 그죠? 챕터 2에서 첫 번째 공기조화 설비 계획에서 우리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코어 계획, 그죠? 코어 계획 그리고 기계실 계획 뭐 이 부분은 퀴즈로도 내고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얘기했는데 그러면 코어 계획과 그 다음에 기계실 계획에서 이 공조기 자체 제가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렸었죠.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팬 있고 코일 두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습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는 필터가 있는 뭐 이런 식의 공조기가 쭉 공급되는 딱 들어가는 뭐 이제 이런 구조를 그렸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공조기가 꽤 이제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 다음에 이게 닥트 사이징이 어느 정도 될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이 기계실 계획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공조기의 크기, 닥트 사이즈, 이건 또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요 다음 챕터에서 열 부하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죠? 이걸 배운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 이 퀘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그거였죠. 건축물의 매스 형태에 따른, 그죠? 형태에 따른 외피, 표면적의 뭐 최소값,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해 보세요. 뭐 그런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같은 예를 들어 이제 100제곱미터이다, 100제곱미터의 면적이다라고 했을 때 얘를 여러분들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원, 정사각형 또는 뭐 다양한 직사각형, 그죠? 여기 면적은 다 똑같고, 그죠? 여러분들 이걸 뭐 다양하게 잡아보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뭐 별 모양도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이걸 잡아봐서
외피 표면적이 되려면 얘네들이 이제 입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층고도 일정하게 잡아줘야 될 것이고, 뭐 원통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사각형, 육면체죠, 육면체, 그죠? 지금 직육면체 해서 요 공간에 뭐 층고가 있게 되면 층고가 있을 때 이제 뭐 높이라든가 실내 공간 면적, 예, 뭐 최적도 나오겠죠, 최적, 그죠? 최적.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봐서 비교를 해보라는 게 이제 퀘스트인 거죠, 결국은. 자, 이게 PPT 화면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한번 텍스트 봅시다. 내용 뭐 개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제가 그 막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공기조화 설비의 개요. HVAC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냉방 설비, 난방 설비, 환기 설비, 냉방 설비, 난방 설비, 환기 설비. 그리고 이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자동 제어 설비. 이 자동 제어 설비는 그 뭐 최근에 많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적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센서의 위치 그리고 뭐 자동 제어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소방 설비 할 때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해서 제가 그 뭐 칸막이 벽 같은 걸 세우게 되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뭐 더 추가돼야지 된다든지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센서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실이 쫙 있는데 예를 들어 층고가 이게 뭐 한 5m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이 천정에 온풍기가 있다라고 치면 센서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센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주하는 요 거주역 쪽으로 해서 센서가 있어야지 될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 그 실외기는 여기에 같이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럼 얘는 쭉 더운 바람을 불어낼 텐데 5m 정도 되면 잘 못 가죠. 쭉 내려가다가 부력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요 윗부분에서만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죠. 요 아래에서는 춥고 이 아래에서는 계속 이 조종기를 통해서 온도를 삑삑삑삑 높이지만 이 위에 뜨거운 공기가 복사에 의해서 일부 열을 방출하는 걸 제외하고 온풍은 우리 거주역까지 오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센서의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 이런 경우라면 이 온풍기의 팬에 대한 부분 대한 성능이 검증이 돼야지 될 거다라는 거죠. 5m 길이까지 이 부력을 이기면서 바람을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되겠죠. 사실 이런 설계에서는 이 자동 제어 설비가 과연 제대로 기능할 건지 안 할 건지 참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자, 협의적인 의미와 이제 유사한 말이 이제 뭐라죠? 좀 협의적인 의미, 그 협의적인 좀 소극적인 의미라고 해야 되나? 소극적? 작은 의미. 하여튼 협의적인 의미로는 구호가 잘 안 되네요. 난방 설비, 환기 설비와 구분 사용되어 공기를 이용하여 실내 환경을 조절하는 설비 부분만을 뜻하기도 한다. 이 우리 교재에서는 이 협의적인 그렇지. 협의적인. 저기 반대말이 이제 광의적인 넓은 의미죠, 그죠? 광의적인 의미. 그리고 협의적인 의미가 이제 여기 소극적인 의미, 좀 작은 의미에 해당하는 거죠. 작은 의미로는 뭐 이런데 우리 교재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 챕터 2 자체가 전체가 공기조화 설비로 돼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챕터 2 전체에서 이 공기조화 설비가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우리 교재에서의 그 뒤에 챕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온다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제가 요거는 이제 미국 그 애슈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뭐 외국에서는 HVAC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이를 한 용어로 해석한다면 광의의 공기조화 설비이고 단어마다 해석하면 뭐 이렇게 띡띡띡띡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사용된 말이라고 하네요. 그죠? 광이든 협이든 조화라는 말제체, 조화. 친숙하지 않으나 친숙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다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 하여튼 그렇다. 좀 넘겨봅시다. 자, 옆에 사진 한번 볼까요? 로이드 뱅크의 배관 사진 그림. 자, 이 배관은 무슨 배관일까요? 이 배관들. 이 배관 쭉 엄청 크죠, 그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그 알고 있었던 요 기둥일 것 같네, 그죠? 요거네, 요거, 그죠? 요 부분 무슨 배관일까? 뭐 닥트겠죠, 닥트,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워왔던 위생 배관, 그죠? 위생 배관 급수, 급탕, 오배수, 그죠? 통기, 뭐 소방도 배관이죠, 소방 배관. 뭐 얘네들은 아니겠죠, 그죠? 얘네들의 두께 우리 대충 알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막 이거 요게 창이니까, 그죠? 창의 요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90 미니멈 900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배관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네, 그죠? 이 닥트 배관은 이렇게 커요. 우리가 그 공기를 보냄에 있어서 냉각, 가열, 가습, 뭐 가습, 감습, 제습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 공기를 우리가 압축 공기로 보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환기 닥트를 통해서 막 도망도 치고, 그죠? 무슨 영화더라? 막 저기 그 아이들 막 이렇게 무슨 미로 같은데 메이즈인가? 제목이? 메이즈 1, 2, 3 뭐 그런 건가? 그런 영화 3였나?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시설에 이 닥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막 그런 영화들 있었어요. 그죠? 자, 뭐 여하튼 이렇다. 건축 설계자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냉방, 난방, 환기라는 용어 익숙치 않겠죠, 그죠? 여러분도 익숙치 않을 것이고요, 그죠? 자, 많이 사용되고 있다네,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익숙치는 않겠지만, 그죠? 이 분야는 위생 설비나 전기 설비 등의 다른 설비보다도 건축 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 이 사진에 있는 그 닥트 사이즈, 뭐 결국은 음흠, 위생 설비, 그죠? 위생 설비에서의 이제 배관 사이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전기 설비, 그 전기 설비는 그 여러분들 그 칼라로 된 이렇게 PVC 주름감 같은 거 봤죠? 뭐 이렇게 가서 보통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뭐 노랑, 빨강, 파랑, 뭐 주황. 여러분들 그 철물점 또는 전기 제로상 이제 뭐 그런 데 가면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 관을 이제 미리 매입을 하죠. 그죠? 매립을 하게 되고 그 이 관 안으로 철사를 넣어요. 철사를 이렇게 피아노 줄 같은 철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집어넣을 때 문제가 없겠죠. 쭉 집어넣은 다음에 이 반대쪽 끝에 고리처럼 이렇게 띡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기선 있죠? 전기 피복이 있는 이 전기선 얘를 여기다가 이제 한번 묶어서 쭉 이쪽 끝에서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선을 넣는 걸 이제 입선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PVC 배관은 이 되게 얇아요. 전기선 정도 들어가면 되니까
얘가 이제 대개 이제 골조에 매립이 되죠. 대개는 골조에 매립이 되고 골조에 매립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트레이 전기 트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알루미늄이나 그런 금속으로 돼서 얘를 미리 쭉 미리는 아니지 이 천장 슬라브에서 이제 철물을 이용해서 찍찍찍 연결을 시켜서 쭉 놔요. 그러면 이제 전기선이 많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전기선들이 쭉쭉쭉쭉 이 위를 쭉 통해서 연결되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죠. 자, 근데 이 전기선 같은 경우는 더 작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지만 이제 그 전기 용량이 되게 크고 많은 전기가 이동된다라고 치면 전기선도 이 안에 있는 구리로 된 이 금속 부분이 점점 커지죠. 우리 저도 이게 정확하긴 건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뭐 5kW, 뭐 10kW, 그다음에 뭐 25kW 그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 주택에도 여러분 그 집에 딱 차단기 보면 보통 현관문 앞에 이제 딱 그 신발장 측 열어보면 이제 차단기가 들어있죠. 대개는 요게 이제 각각의 차단기들이에요. 차단기가 이제 계통별로 쭉 연결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에어컨 같이 이제 큰 전기 용량이 필요한 것들은 개별로 이제 좀 큰 용량의 차별전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 전체를 다 얘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메인 차단기가 또 따로 하나 있게 되고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하여튼 전기 배선은 되게 작고 그죠? 작고 그다음에 큰 것이 이제 위생이고 그죠? 위생. 얘가 가장 작고 그다음으로 작고 가장 큰 게 이제 어떤 설비보다도 건축 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이제 닥트와 그 다음에 기계적인 팬. 이 공조기 안에 있는 그 팬 있죠? 그 팬은 공조가 되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돌 거다라는 거죠. 그때 많은 이제 소음과 진동이 발생을 하겠죠. 우리 급수에서의 펌프는 물을 사용할 때만 그죠? 보내잖아요. 그죠? 작동될 것이고. 하지만 이 팬은 냉난방 또는 환기를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닥트가 이제 크면 여러분들 그죠 진짜 골조가 쭉 있게 되면 슬라브 골조가 있게 되면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급수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죠? 닥트도 마찬가지. 닥트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 여기서 또 꺾어, 뭐 이렇게 닥트를 한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이 밑으로 가다 보니 이것 때문에 이제 층고, 층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코어 계획하죠? 코어 계획. 자, 이렇게 보가 쭉 있어요. 보가 쭉 있다라는 거죠. 골조가 있고. 이거 뭐 이게 지금 단면이죠. 평면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보가 이렇게 딱 가는데 얘가 보예요. 얘도 보고 쭉쭉 이렇게 보로 쭉 되어 있는 요 사이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계단실도 놓고 뭐 엘리베이터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관 여기를 이제 PD로 이제 했다는 거죠. 파이프 닥트들이 들어가는 또는 PD 그 다음에 또는 여기다가 플러스 AD 에어덕트 뭐 공간 뭐 이렇게 덕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면상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 평면상 놓고 봤을 때는 아 좋다 딱 좋다 했는데 보가 딱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수직으로 쭉 갈 텐데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아마 평면 설계할 때 아 이렇게 가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뭐 잘못된 계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이 코어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뭐 그리고 이 건축 계획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면적이라든가 층고라든가 또는 뭐 유지관리 유지관리 측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쭉 평면이 있어요. 평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어를 예를 들어 여기다 했다라고 칩시다. 코어를 여기로. 그럼 이 공간 전체가 균일한 환경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설계라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기 옛날 주택, 옛날 집은 사실 집 방바닥에 문목이 있고 있고 그랬었죠. 아랫목 이렇게 해야 되나? 아랫목 같은 경우는 방바닥이 따뜻하죠, 그죠? 많이 따뜻해요. 그에 비해서 문목은 막 방바닥이 차가워요. 건물을 여러분들이 최신 기술로 했는데 코어에 가까운 부분은 따뜻하고 코어에서 멀면 춥고 뭐 이런 거 좋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배관 계획을 생각을 해보면 말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배수도 여러분들 관계 결정해보고 그 다음에 뭐 급수도 해봤죠, 그죠? 쭉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닥트라고 칩시다 지금 닥트가 여기 딱 하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쭉 가면서 여러 개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닥트를 커버링하는 그 공기량을 가정을 해야지 될 것이고 가정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말단에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나무처럼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얘가 커진다라는 건 어떤 거죠? 이 말단, 얘가 예를 들어 말단이면 쭉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서 코어 있는 쪽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더 내려오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지금 이 중간에다가 코어를 넣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아니라 코어가 이쪽 구석에 있다라고 칩시다.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거리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쭉. 훨씬 더 두꺼운 관 하나로다가 다 공급해야 될 터이니. 그죠? 대충 생각해도 얘 전체 풍량에 맞먹는 두께가 여기에 와야지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배관도 마찬가지로 쭉 하면서 이게 더 커지겠죠. 쭉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조화 설비의 계획. 공기조화 설비 계획은 건축 계획 초기 단계부터 병행하여야 하며 사실 이게 층에 대한 계획, 층고에 대한 계획, 이 계단의 개수에 대한 계획, 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매스 계획 퀘스트로 내줬죠, 그죠? 퀘스트. 매스 계획은 아주 초기죠, 그죠? 건축물의 매스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초기 단계부터 다 같이 병행되어야 돼요. 이게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 장비들의 어느 정도의 크기와 규모, 방식, 그런 기초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초 상식선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처음 들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뭐 당연히 계획을 할 때부터 초기부터 당연히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뭐 CC 설계에서는 뭐 공조 방식 이거는 이제 뒤로 가면서 배울 거예요. 공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음, 공조 방식 중에는 뭐 CAV 방식 지금 얘기하는 그냥 한번 듣고 흘리세요. VAV 방식 그다음에 뭐 멀티존 방식 뭐 등등등등등
여기에다가 이제 분류하기에 따라서는 수공기 방식, 그 다음에 전공기 방식, 그 다음에 뭐 전수 방식 등등등등 뭐 등등등등 해서 뭐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건 뒤로 가면서 이제 배울 것이고, 근데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자, 그 다음에 여론 방식에 따른 이 여론 방식도 이제 뒤로 가면서 배울 거예요. 여론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이 공조기 그리면서 여기 이게 냉각 코일과 그 다음에 온수 코일 딱 두 개를 넣었었죠. 그죠? 여기에 연결되는 이제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연결되는 칠러 또는 쿨러가 있어요. 그죠? 쿨러가 있어요. 쿨러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쭉 열을 공급하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시스템이 뭐 아주 간단하진 않다라는 거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칠러 같은 경우 중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지붕 아니 바로 앞에 이제 그 실외기 있죠, 실외기가 있고 이제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프레온 대체 물질인 열매가 이제 들어가요, 열매가. 그죠? 그런데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냉각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이제 큰 팬이 돌아가면서 물을 쭉 아래로 쭉 내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관은 이제 이쪽 이렇게 돌죠. 그러면 물을 쭉 내리면서 여기서 증발을 시키면 여기서 쭉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기화가 일어나죠. 기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게 돼요. 이 물에 의한 냉각탑이죠. 이 냉각탑.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즘에는 잘 안 쓰이지만 잘 안 쓰이는 편이지만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화학 물질들 중에서 화학 물질이에요. 물질 중에서 황 계열인가? 뭐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 교재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그 부분은 안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흡수식 냉동기라고 해요. 흡수식 냉동기. 이 화학 물질에 열을 가해서 얘를 그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 화학 물질이라서 그러면 이제 열을 가열해서 한마디로 이제 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 하면 그 주머니 난로 같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금속으로 된 똑딱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딱 누르면 이게 고체 상태로 막 응고되면서 막 발열하는 놈 있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끓이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약품이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심야 전기를 이용을 해서 밤새 얼려놓는 뭐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런 여론이 사실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친환경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주변에 이제 호수라든가 또는 지열 뭐 그런 데에다가 또 연결하기도 해요. 이 보일러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일을 땅속 깊숙이 묻어가지고 지열을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뭐 그런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계실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최적의 위치. 그리고 크기도 달라져요. 크기도. 뭐 사실 이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고 그 많은 양의 화학 물질 자체가 결국은 열을 보관하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넣어둘 만한 큰 공간의 창고 심야 전기도 마찬가지겠죠. 물을 얼려놔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열을 얘네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되냐? 그럼 물을 얼마나 얼려야 되냐?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뭐 그 아주 간단한 일들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 건물에서 뭐 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또는 뭐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아이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이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등급이 있다고 했었죠. 이 등급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주 초기부터 그 이쪽 건축 설비 엔지니어, 그다음 전기 엔지니어 그쪽이랑 얘기가 돼야지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1등급 뭐 특등급 뭐 뿔뿔 뭐 스타 등급 뭐 플래티넘 등급 그런 거 받기 위해서는 정말 건축물 매스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닥트, 그다음 배관 샤프트의 위치,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크기, 크기는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관념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다음에 계략적으로, 그죠? 그 설계 사무소에 뭐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링 설계 사무소에 뭐 계략적인 규모를 얘기를 하고 그 상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계략적인 사이징 사이즈를 뭐 알려달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되죠.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크기 등은 물론 일사 조절의 방법은 뭐 이건 좀 환경 쪽에서 얘기가 되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뭐 차양이라든가 뭐 또 뭐가 있죠? 차양이 가장 대표적이고 차양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닝도 있고 또 뭐 있을까? 그다음에 이게 벽체 이렇게 막 그릴 형태로 돼가지고 막 요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창문이 쫙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윗부분에 있는 이런 차양도 있지만 이 창이 남향일 경우에는 얘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이 창이 동향이거나 서향이거나 할 때는 뭐 이렇게 옆쪽에다가 이렇게 달기도 해요, 그죠? 뭐 남북향이면 아니, 예를 들어 남동향이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도 두 개 다 놓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차양도 여러 가지가 있다. 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둔 게 아니라 아예 이 건물 창이 있는데 더블 스킨처럼 이 앞쪽으로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뭐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제가 이게 잘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얘네들을 한 겹 더해서 벽에서 띄어서 그 얘네들 두고 마치 스킨처럼 그 강남역에 그 뭐지 그 빌딩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오피스 빌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이게 무슨 얘네들이 무슨 회사인데 그죠 이런 사업 이런 거 봤죠 봤을 거예요 강남역인가 논현역 쪽에 있나 꽤 아주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뭐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유리의 종류도 제가 뭐 복층 유리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뭐 삼중 유리도 있고 심지어는 이 유리 안에 특수한 가스를 집어넣어요. 특수 가스를 넣어서 뭐 효과를 높이기도 하더라. 자, 그 단열 계획. 이 단열 계획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해볼 거예요. 단열 계획. 결국은 여러분들이 설계한 벽체 의 열 관류율 값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계산에서 나온 계산값이 기준에 적합한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적합하다면 그 벽체가 가능하지만 적합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벽체의 단열재 또는 벽체의 구성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가서 또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이게 결국은 의피 설계인데 이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최근에 이제 저도
강화되어 있지만 그 국토부에서 벽체 위 외벽 외벽이라고 해요. 벽체 위 열 관류율 기준을 고시하고 있어요. 이 기준에 맞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산해서. 과거에는 뭐 과거에는 뭐 단열재 두께만 뭐 얼마 하면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이다가 지금은 벽체 다양한 벽체에서 열관류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이 기준에 합당한지 그 다음에 이 고시는 이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 중부, 남부,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세 개 구역으로 나눴었어요. 근데 최근에 바뀌어서 이 중부에서도 북부와 그다음에 뭐냐 경기 남부와 그 다음에 경기 북부권 이렇게 해서 네 개 권역으로 더 강화가 됐다라는 거죠. 디테일에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강화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결로 방지 대책. 제가 그 어제 얘기했었는데 건축물 제가 수영장 있었다 그랬었죠. 수영장 사우나 그런데 외벽에서 결로 문제. 호텔 로비 같은데 결로 문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밥 먹다 보면 특히 겨울에 보면 유리창에 막 결로 생기고 그런 거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급 호텔 같은 데서 사람 많은데 밥 먹어도 결로 안 생기는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할 거예요. 그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들, 어떤 대책들이 들어갔을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 절약, 그리고 건축 위장적인 부분, 그리고 설비 장치의 하중에 따른 건축 구조적인 부분 등이 포함된다. 이게 지금 뭐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으면서 막 중구난방 떠들다 보니 다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보강을 하는 겁니다. 자, 설계자는 공기조화 계획에 앞서 실내 환경의 조건을 결정해야 하여야 한다. 이거 어제 수영장 얘기하면서 한 것 같은데, 자, 그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자, 여러분들 요 온열 환경 조건 있죠? 온열 환경 조건. 얘기를 아마 안 했을 거, 안 한 게 아니라 좀 처음 나오겠죠. 온열 환경 조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실내의 온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실내 온도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기온이에요, 기온. 그죠? 공기 온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주 공간의 온도가 막 높아요. 그죠? 막 100도, 200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나온 SF 영화들 보면 우주 공간에서 저기 사람이 갑자기 막 찜닭처럼 확 익거나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공기의 밀도가 워낙 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에 비슷한 게 이거죠. 여러분 사우나 목욕탕 가서 물의 온도는 뭐 40도 50도 돼도 들어가면 막 죽을 것 같아 그죠. 하지만 이 사우나 탕은 막 온도가 막 100도씨 정도 되는데 들어가서 견딜만 해 그죠. 얘는 100도 얘는 40도 우주 공간 온도 200도씨 밀도에 대한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뭐 대기상에서의 그 기온 가지고 온도만 가지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실내의 이 환경 조건을 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음, 사우나에서 여러분들 옷 안 입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몰라요. 수영복 입고 들어간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욕탕 가서 우리는 그냥 다 벗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제 건축 공간이죠, 그죠? 거기도 그죠? 여러분 도서관 갔을 때 어때요, 그죠? 도서관 갔을 때 옷 어떻게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육관 강당 있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막 뛰죠, 대부분 운동을 하죠, 그죠? 그에 비해 도서관은 어때요?
거기서 뛰면 욕먹고 쫓겨나죠, 그죠? 그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CLO라고 해요. CLO. 이게 차기 상태예요. 차기 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가 MET라고 해요. MET. 이게 이제 대사 상태예요. 대사 상태. 이 CLO와 MET는 정확히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달라요. 그리고 이 상태에 따라서 실내 기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실내 온도가 20도씨인데 22도씨인데 여러분들 목욕탕처럼 다 벗고 있다. 한기를 느낄 거예요. 근데 22도씨인데 여러분들 겨울 외투 쭉쭉쭉쭉 다 꽝꽝꽝꽝 껴입고 있다. 더워요. 땀나요. 막. 그렇다라는 거죠. MET. 여러분들이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운동 막 트레이드밀 막 빙빙빙빙 30분 달리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과 자고 막 일어난 사람 똑같은 22도를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관적인 요소라고 해요. 주관적 온열 환경 요소. 자, 그에 반해서 세 번째 기온, 공기 온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실내 온열 환경, 온, 온과 열을 느끼는 그 환경. 다섯 번째는 기온, 습도, 기류 속도. 우리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같은 온도지만, 같은 온도지만, 우리 앞에, 얼굴 앞으로 풍속이 세지면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죠. 여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복사 온도. 자, 여러분 앞에 막 무서운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 좀 그러네. 그거 말고 다른 예로 합시다. 여러분들 뭐 독립기념관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독립기념관 안에 엄청 큰 그 안에 차가운 돌벽이 바로 옆에 있다. 하루 종일 햇빛 받지 않은 그 앞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서늘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시원함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 여섯 가지가 온열 환경 조건이에요. 이 온열 환경 조건이 여섯 가지 중에 이 CLO와 MET는 여러분들이 공간의 용도, 공간의 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씻는 탕 있는 곳 또는 사우나 그런 데를 여러분들 설계한 순간 그 공간에서는 차기 상태가 어떨 것이다. 그죠? 그다음 대사 상태. 여러분들 실이 이게 도서관인지 또는 뭐 독서실일 수도 있겠죠. 또는 체육관인지 또는 뭐 주방 같은 데에서 조리사는 땀 흘리면서 일하겠죠. 그죠? 그때의 대사 상태. 이게 이제 여러분의 건축 계획상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료가 결정이 됐을 때 실내 조건들이 이 조건들은 사실 그 패시브한 환경 어제 얘기를 했었죠. 패시브한 환경과 액티브한 환경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패시브한 이 설계 조건에 의해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 실이 창이 얼마나 있는지, 그 실이 가진 창이 남해안인지 북해안인지 서해안인지 동해안인지 뭐 거기에 따라 다를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되고 안 되고를 이걸 엔지니어들이 맞춰서 액티브한 시스템으로 보조를 하는 것 또는 뭐 완전히 지하 공간이라서 외부 환경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치면 또는 뭐 우주선의 이제 공간 잠수함 실내 공간 그러면 이제 액티브만 가지고 이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소비나 뭐 설비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결정해야 한다. 이걸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깨름직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원칙은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이 건축 환경 또는 친환경 건축 뭐 그런 데서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아마도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마 분명히 배웠다.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된다. 자, 실내 환경 조건 건물의 종류 용도에 적합해야 하고 뭐 수준은 건축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며 뭐 쭉쭉쭉 뭐 좋은 얘기들이네요. 그죠? 예산 이거 어제 얘기하긴 했던 것 같아. 그죠? 자, 다음 좀 볼게요. 음, 당연히 뭐 설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설비비 비율도 커지겠죠. 그죠? 이게 협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제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협의가 많다. 그다음에 실내 환경 조건이 결정이 되면 어, 공기조화 방식을 계획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 둘째 방법 어디 있을까요? 둘째 방법. 첫째는 뭐 기존 경험, 경험적인 택이라는 방법. 안전하고 확실하다. 사실 안전하고 확실해요. 왜냐하면 검증을 했잖아요. 누군가 테스트해주고 누군가 마루타대주고 누군가 뭐 하여튼 선진적으로 하면서 이제 막 한 거죠, 그죠? 그 사례 조사인 거죠, 결국은. 자, 둘째는 뭐 분석하고 막뭐 어쩌고 저쩌고 막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들 안 해본 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방법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국내 기후 환경, 국내 산업의 기술력, 국내 제품의 장치 성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해야 된다. 이게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이런 건축 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툴들이 많아요. 꽤 많은데 거기에 정확한 우리나라 기후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재료 스펙이나 데이터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거의 없거든요. 뭐 건축물 에너지 관련돼서는 이 DOE 미국의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서 미국 에너지성이에요. 미국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원유, 석유, 트럼프가 계속 저기 유가 떨어지니까 계속 유가 부양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 부시가 이라크에 가서 전쟁한 이유는 사실 원유, 석유 때문인 거죠. 이게 에너지예요, 결국은 에너지. 미국은 에너지성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만든 게 지금은 이제 이 DOE에서 에너지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에너지 플러스. 이 에너지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리드라는 인증에서 이 에너지 플러스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건축물 에너지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툴들도 있고 뭐 자재에 대한 거 외피 뭐 열 뭐 되게 많은데 거기에 이제 디폴트 데이터로 이제 디폴트 재료들 뭐 그다음에 기후 특성 기후 데이터 다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건 거의 없다. 있어도 뭐 인천 서울 인천 수원 뭐 제주 뭐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어도. 근데 미시적으로는 좀 다르고 그다음 데이터 값들도 그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후 변화 상황이랑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런 거 했다라고 치면 그 정확하게 따져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렸다고 하면 돌렸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입력 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실패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자, 그다음에 절차. 뭐 기본 계획 그죠?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계획 기본 계획 그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계획 설계 뭐 하여튼 똑같다 순서 자체는 그죠? 음. 그다음에 설비와 코어. 여러분들이
그 제가 막 잘못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설비와 코어의 기능 세 가지. 수직 동선, 그죠? 그다음에 서비스 공간, 수직 동선, 동선이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둘째는 이제 서비스 공간. 셋째가 설비용 공간. 이 배관들 보통 이 수직 주간들이죠, 그죠? 배관 샤프트 이런 것들이 가는 공간들이다. 도면 봅시다. 도면 광주은행 뭐 이게 잘 됐다는 도면은 아닌 것 같아요. 20년 전 도면인데요, 그죠? 자, 이게 PS 이게 이제 파이프 샤프트일 거예요. 파이프 샤프트. 그 다음에 EPS 이게 일렉 일렉트릭 일렉트릭 파이프 샤프트겠죠, 그죠? 이 전기에 대한 거겠죠, 그죠? EPS EPS PS PS AV 에어 에어 벤트가 되나? 에어 벤틸레이션 AV 갑자기 뭐지? AV가 뭘까요? 하여튼 뭐 좀 이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그다음 엘리베이터. 자, 이게 계단실들이죠, 계단실. 이게 쭉 모여 있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한다. 자, 이거 화장실 여기 보니까 그죠? 화장실을 지금 외부에 창이 있는 형태로 했어요, 그죠? 아마도 이제 외부로 배출하는 아마 삼종 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환기 시스템이 기계 환기가 1종 환기, 2종 환기, 3종 환기로 나누어요. 1종 환기는 급기가 있고 배기가 있고 두 개 다 기계로 하는 거예요. 팬을 통해서. 2종 환기는 급기만 있어요. 3종 환기는 배기만 있어요. 자, 이 화장실에서 사실 급기와 배기가 같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 2종 환기는 하면 안 돼요. 2종 환기를 하면 여기에 지금 막 공기가 여기 아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긴가? 화장실에 막 신선한 공기가 막 공급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이쪽이 여자 화장실이고 이쪽이 남자 화장실이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화장실 안에 공기가 쭉쭉 계속 들어가니까 여기가 양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의 문을 찍 열죠? 여는 순간 이쪽이 압력이 낮고 여기가 압력이 높으니까 슉 바람이 외부로 발아 나오는데 그때 화장실의 향기가 같이 쭉 바깥으로 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은 이종 환기는 하지 않고 화장실은 이런 경우에는 아마 3종 환기를 했을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외부에 있던 공기가 같이 빨려 들어가는 이제 뭐 그런 식의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좀 더 합시다. 빨리 끝낼게요. 자, 텍스트 한번 읽어보시고 에어슈터. 그 에어슈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보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아마 옛날 영화들 보면 이제 나올 텐데 플라스틱으로 된 그 작은 유리병 같은 거예요. 그 유리병을 딱 열어서 그 안에다가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나 이제 차트 같은 거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걸 딱 기계에 넣고 딱 누르면 배관이 있어요. 그 배관 안에 공기를 팍 쏴줘요. 공기를 펑 쏘면은 이 에어슈터가 이제 위로 쭉 보통 이제 천정 공간으로 돼서 그 안에 이제 배관이 쭉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데 있는 엑스레이 차트 문서고 그런 데를 쭉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이제 박스 같은 거예요. 보통은 그 박스가 천정으로 쑥 들어가요. 아마 이건 삼성의료원에 돼 있을 거예요. 삼성의료원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해가지고 약 지어서 이제 나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가면 이 병원 건물에서 이게 서비스에서 약을 나눠주기 전에 약들 뭐 필요한 약을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는 혈액 검사실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로 이 간호사들이 채취한 혈액을 보낸다든가 이제 뭐 그런 류의 설비예요. 제가 뭐 나중에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또 얘기를 할게요. 설비 샤프트의 크기, 위치와 크기 뭐 좀 텍스트 좀 읽어보시고 그다음 도면도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좀 빨리 끝낼게요. 1시간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한 요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교재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 8가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중간 또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언급될 단계에서 좀 하고 오늘 이게 보강이니까 그러네 55분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만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애시당초 보강돼야 될 부분을 한 3주에 나눠서 이렇게 동영상 하나로다가 끝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명 친구들 오늘 리포트 보낸 거 제가 또 온 거 봤어요. 보낸 친구들은 뭐 잘 자기 사진도 넣어서 이쁘게 잘 과제물 제출 잘 해주셨고 뭐 다음 시간에 또 이 과제에 대해서 또 언급할 수 있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